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바로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뉴스 코퍼레이션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네, 실적 발표 자료라고 하면 보통은 좀 딱딱하게 느끼시죠? 맞아요. 아마 또 복잡한 숫자 얘기구나. 이건 뭐 투자 전문가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해요. 보통 이런 발표에서는 CEO가 나와서 아주 멋진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네, 애널리스트들이랑 날카로운 질의응답도 하고요. 바로 그거요. 오늘은 그 부분은 과감히 다 덜어내고요. 오직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가 사전에 준비한 발표 내용에만 딱 집중해 볼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왜 하필 CFO냐고요? CEO가 회사의 꿈과 방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CFO는 그 꿈이 숫자로 어떻게 현실이 되고 있는지, 회사의 진짜 체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장 냉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꾸밈 없는 팩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뉴스 코퍼레이션의 진짜 속내와 거대한 변화 지금부터 함께 추적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실 CFO의 발언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는 바로 뉴스 코퍼레이션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에요. 체질 개선이요? 네, 더 이상 광고 경기에 따라 실적에 막 출렁이는 그런 전통 미디어 회사가 아니다. 뭐 이런 선언처럼 들릴 정도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겠죠. 당연하죠. 이걸 아주 명확한 숫자로 딱 보여줍니다. 2018년 이후로요, 디지털 매출 비중이 거의 2배로 뛰어서 2025년에는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와, 62%요? 네. 그리고 회사를 먹여 살리는 핵심 동력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우존스랑 디지털 부동산 서비스, 이 두 사업부가 있는데 이게 2018년에는 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한 55% 정도를 책임졌거든요. 55%요? 네. 그런데 2025년에는 무려 84%를 만들어냅니다. 잠깐만요. 55%에서 84%요. 이건 뭐 거의 회사의 심장을 통째로 바꾼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익은 EBITDA 기준인데요. 뭐 복잡한 건 빼고 쉽게 말해서 순수하게 사업활동으로 현금을 얼마나 만들어냈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현금 창출 능력. 네. 그러니까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이 완전히 새로운 두 개의 엔진으로 교체됐다는 뜻이죠. 반대로 광고 매출에 대한 의존도는 절반 가까이 줄어서 이제 전체 매출의 16%에 불과하고요. 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시대가 변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게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뭐랄까 외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CFO가 직접 언급했듯이 오피스나 CMA 같은 데이터 기업은 비싸게 사들이고 뉴스 아메리카 마케팅 같은 전통 광고 사업은 과감히 팔아버렸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케이블 TV 사업인 폭스텔 지분까지 매각했죠. 그렇죠. 변동성이 큰 광고 시장의 파도에 올라타는 대신에 아예 파도의 영향을 덜 받는 튼튼한 항구를 새로 짓고 있는 거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로 회사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디지털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면서 번 돈은 다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보통 기업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회사의 자신감,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CFO가 연설 초반에 이 자본 배분 전략을 꽤 비중 있게 다루더라고요. 네, 핵심은 가속화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입니다. 자사주 매입이요? 네, 이전보다 무려 4배나 빠른 속도로 하루에 약 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자기 회사 주식을 매일 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요? 하루에 30억 원이요. 와,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CFO는 이 결정의 배경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식이 순자산 가치에 비해 상당히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다고 믿는다라고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는 건 시장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거랑 같아요. 우리 회사의 미래 가치를 우리가 제일 잘 아는데 지금 시장 가격은 말도 안 되게 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사겠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단순히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디지털 중심의 사업 전환,
이라는 거대한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돈으로 직접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인 셈입니다.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벌어들인 현금을 쏟아부어서 자신들의 비전에 베팅하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자신감의 원천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회사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CFO 보고서는 그 성장을 이끄는 구체적인 엔진이 뭔지 정확히 지목하고 있잖아요. 이번 분기 회사 이익의 무려 89%가 단 두 곳에서 나왔다고 밝혔죠. 네, 바로 다우존스와 디지털 부동산입니다. 먼저 다우존스부터 보면요. 매출은 전년 대비 6%, 영업이익은 10% 성장했어요. 다우존스 하면 보통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사를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건 다우존스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성장은 B2B,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용 절보 사업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고서에서 보고 가장 놀랬던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우리는 다우존스를 여전히 뉴스 회사로 생각하는데 CFO는 사실상 데이터 회사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부분 매출이 16%나 급증했다는 대목이 눈에 띄었어요. 저도 이 분야는 생소한데 이게 대체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는 뭐냐면요.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마주치는 복잡한 규제나 법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아, 규제나 법적 위험이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한 기업이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파트너랑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그 상대방이 혹시 제재 대상은 아닌지, 자금 세탁의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하잖아요. 다우존스는 바로 그런 데이터를 파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모든 배들이 항해하는 거친 바다가 규제의 바다라고 한다면 다우존스는 그 바다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최신 항해 지도를 파는 회사 같은 거예요.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한번 그 지도를 써서 안전하게 항해하기 시작한 배가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회사 지도로 바꾸려고 할까요? 절대 안 바꾸죠.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한번 고객이 되면 이탈하기 어려운 굉장히 고착 효과가 강하고 수익성도 높은 사업 모델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신문 구독료를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CFO가 다우존스가 최근에 에코무브먼트라는 회사를 인수했다고 짧게 언급한 부분이었어요. 200년 역사의 금융뉴스 회사가 갑자기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플랫폼을 인수했다고요. 이건 정말 의외의 한 수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들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앞으로 에너지 전환 시대가 오면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 사용량, 가격 데이터는 금융시장의 유가 정보만큼이나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아, 미래의 석유 같은 거군요. 그런 셈이죠. 다우존스는 가치 있는 정보의 정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포착하고 미래의 항해 지도를 미리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미래 산업의 핵심 데이터 공급자로 진화하려는 큰 그림인 거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 정말 대단한 전력이네요. 그럼 두 번째 성장 엔진인 디지털 부동산 서비스는 어땠나요? 미국의 리얼터컴이 주력인데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좋은 실적을 내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매출이 9%나 성장했습니다. CFO의 말에 따르면 이건 거의 4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이에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운이 좋았던 건가요? CFO는 바로 그 지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요. 이건 결코 운이나 시장 환경 덕분이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자신들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하죠. 시장 전체가 아니라 신규 주택, 임대, 판매자처럼 특정 성장 분야를 정하고 거기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전략이 제대로 먹혔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길 수 있는 좁은 길을 공략해서 이뤄낸 성과라는 자신감이 묻어나는 대목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두 성장 엔진의 공통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독점적인 데이터,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정교한 전략,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에 돈을 쏟아붓고 자사주까지 사들이려면 자금이 엄청나게 필요할 텐데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새로운 디지털 사업들이 벌써부터 이 모든 걸 감당할 만큼 이익을 내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게 뉴스코퍼레이션 전략의 두 번째 축을 보여주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아니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흔히 뉴스코퍼레이션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전통 사업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 출판이나 신문 같은 사업들이요? 그쪽은 상황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적표가 좀 엇갈립니다. 먼저 출판 사업인 하퍼콜린스를 보면요. 매출은 2% 소폭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28%나 크게 줄었어요. 28% 감소면 거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니까요. 심각해 보이네요. 내 숫자만 보면 심각한 위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CFO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세부 사안을 덧붙입니다. 어떤 건가요? 미국의 대형 도서 유통업체인 베이커 앤 테일러라는 곳이 있는데 이 회사가 폐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 약 1,300만 달러를 미리 손실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아, 그런 디테일이 숨어 있었군요. 네. 이 일회성 비용이 이익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명시했죠. 그러니까 실적 부진의 상당 부분이 일회성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설명인 셈이에요. 동시에 이건 출판 산업이 여전히 이런 물리적인 유통망의 취약성에 얼마나 크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네요. 왜 이 회사가 그토록 디지털에 집중하는지 다시 한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뉴스미디어, 즉 신문 사업 부문은 정말 의외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매출은 1% 오르는 데 그쳐서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67%나 급증했어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매출은 거의 그대로인데 이익이 67%나 뛰었다고요? 무슨 마법을 부린 것도 아닐 텐데요. 하하, 그렇죠. 이건 건강한 성장이라기보다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런 방식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더 이상 줄일 비용이 없어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들의 전략적 의도를 보여주는 핵심이에요. CFO의 발언에 따르면 이 성과는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 덕분입니다. 아, 결국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거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부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에요. 현금 창출 극대화죠. 이들은 전통 사업을 캐시카우, 즉 현금 젖소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캐시카우라. 더 이상 성장시키려 애쓰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최대한 현금을 뽑아낸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더 이상 줄일 비용이 없어질 때까지 아주 냉정하고 철저하게 효율성을 높여서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짜는 현금은 어디로 갈까요? 아, 아까 이야기했던 다우존스의 새로운 데이터 회사 인수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으로 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말 그대로 과거의 사업이 벌어들인 돈으로 미래의 사업을 키우고 있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들으니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전통 사업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금줄로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뉴스코퍼레이션의 CFO가 준비한 발언만을 아주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뉴스코퍼레이션이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미디어 공룡의 허물을 벗고 아주 영리하게 디지털 정보 및 서비스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CFO가 제시한 숫자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꼽자면 바로 사업의 위험 분산이에요. 광고 시장이라는 하나의 변수에 회사의 운명을 맡기는 대신 B2B 데이터 사업이나 디지털 부동산, 구독 서비스처럼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여러 개의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죠. 결국 안정성을 높이는 거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본 숫자들은 단순한 분기 실적이 아니라 이 거대한 전략적 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CFO는 200년 역사의 금융뉴스 브랜드인 다우존스가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회사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쩌면 많은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이 스쳐 지나갔을 이 짧은 한 문장이 사실은 이 회사의 미래를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전통 기업들 중에서도 어쩌면 이처럼 수면 아래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정의를 완전히 바꾸는 조용한 혁신을 진행하고 있진 않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적인 단서를 재무보고서의 어떤 숫자나 짧은 문장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